오전에 준다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어 예매도 예스하세요. 우선 한국 양극화가 지금 심해서 그냥 놔뒀다가는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나고 또 경제 전체가 파탄이 나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동반성장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동반성장이 무엇인지 사회에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죠. 세상이 잘 되려면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육체도 뭐 팔과 다리 다른 여러 가지 그 몸의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듯이 사회도 뭐 무슨 경제에서 실물 부분하고 금융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경제와 경제 외적인 것들, 경제, 정치, 사회문화도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을 빨리 하는 바람에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불균형을 해소는 못한다 하더라도 완화해야 잘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80년대부터 많이 폈어요. 이 동반성장이 그럼 뭐냐? 누가 질문한다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게 동반성장이다.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분배도 공정한 것이 동반성장이다. 잘 사는 사람 걸 뺏어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경제 파이를 크게 하되 분배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다. 저는 이제 재벌 총수들한테 근시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원시적인 사고를 해라. 단기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장기적인 사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세요. 지금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또 뉴욕 시장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자기들이 번 돈을 상당히 사회에 환원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착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게 허용해준 사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번 돈만 벌고 그냥 독식을 해버리긴다면 사회에 불만사역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재벌 우리 총수들은 아직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으셔서 사고를 좀 더 장기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좀 더 자기 회사의 이익만 살필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재벌 총수도 이걸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에 내어놨더니 뭐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는 1920년대부터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영화 제작자가 배우나 감독, 배급처를 구할 때 이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큼은 이 정도는 보장한다, 개런티한다. 그게 바로 개라예요. 그렇지만 대박이 나면 다 놀아준다. 이런 룰에 의해서 놀아준다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와 비슷한 방법을 자동차에서는 크라이슬러도 했고 또 롤스로이스도 해왔어요. 그런데 초과 이익하니까 이익 공유하니까 공짜 그런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사람들이 뭐 내용은 괜찮은데 용어가 나빠서 그래갖고 초과이익 공유제를 협력이익 배분제로 바꿔서 결국은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회의에 대기업이 2번이나 집단 보이콧을 네. 그리고 3번째 만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름은 민간위원회지만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예산도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시식경제부, 중소기업 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적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반성장연구소는 완전히 제가 하는 거고 예산이나 뭐 모든 거를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보다는 동반성장연구소가 아무래도 사적인 면이 더 강해서 자유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적인 면이 많아서 예산을 공적으로 얻는 데 반해서 동반성장연구소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회원도 모집하고 후원도 받을 생각이긴 하지만 인프라가 좀 열악하지만 가불문화 개선 캠페인을 하자 하는 것이 첫째 번째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쪽에서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첫 해는 제조업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둘째 해는 유통서비스업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대중소기업 간도 할 일이 많아요. 문화 콘텐츠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동반성장의 문제가 뭔가를 좀 더 깊이 넓게 연구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동반성장 포럼을 열어갖고 아마 적어도 뭐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좀 도움 주려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애로를 우리가 접수해서 그걸 해결해 주려는 노력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 가면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 치열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일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가서 잘하면은 거기서 오래오래 일하고 결국은 오히려 독립적인 기업가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 가서 몸 좀 바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중소기업의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죠. 아까 이제 초과 이익 공유제를 비롯해서 단기에 중소기업의 돈이 합리적으로 스무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사람이 가도록 해야 되고 중소기업의 R&D 자금이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좀 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사회가 중소기업이 더 좋도록 마련을 해야 되지만 젊은 청년들한테도 단기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좀 더 장기적인 사고를 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